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두 분의 최근에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한 언급,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의 그릇 차이인지 시각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한테 업보로 생각해라. 대선배인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트경하고 얼마나 악담을 퍼붓고 그렇게 괴롭혔느냐. 그것이 자기한테 들어왔구나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약과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당신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 여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갖고 거기에서 무죄를 입증을 해야 한다. 그 조언하는데, 야, 홍준표가 역시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준표가요, 이준석이가 볼 때는 이게 저게 내 동지인지 적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점은 결론은 이게 저는 조언이 아니라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아예 죽이는 건가? 홍준표의 자기 정치입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홍준표가요, 이준석이한테 조언할 때 자기는 홍준표가 부인을 갖다가 엄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한 번도 내가 이게 섹스나 성 스캔들이 없었다. 여자 스캔들이. 이렇게 딱 자기 자랑을 한 80% 해. 나는 이게 한 번도 스캔들이 없어서. 근데 이준석이 너 이게 성 스캔들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저 성남에 무상연애한 이재명이도 제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조언입니까? 칭찬입니까? 이거는 이게 이준석을 두 번 죽이는 거라 저는 봐요. 저 성남의 이재명이가 제기한다는 말은 이재명이도 김부선이하고 무상연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도 성상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가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조언이 아니고 우리 이준석을 저는 죽이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번에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너 손학규한테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자업자득 아니냐. 이게 조언입니까? 이게 이준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사법수사나 신경 쓰라는 말은 홍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너 어차피 그냥 기소돼가지고 어차피 죽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빨리 대비,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볼 때는 자기는 아무 증거도 없고 사본에서 없다 보잖아. 예. 근데 홍준표가 너에게 재판이나 수사에 신경 쓰라는 말은 홍준표는 이준석이가 기소되고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조언은 이준석이를 죽이는 거지. 저는 홍준표는 좀 애매하게 말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계속 디스하고 까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준석의 지지 세력이 홍준표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싹 정리되면 20, 30대 남자들은 홍준표로 가거든요. 따라서 저는 홍준표는 이준석을 결국 죽임으로써 자기 정치하는,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는 시장이죠.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입이 좀 문제이지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또 지방에 있으면서 과거 경남지사 할 때도 그랬지만 대구시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중앙정치에 대고 이 쌍라파를 불어댈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계속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감각을 홍준표 따라갈 사람 나는 김종인 정도 수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그 이전에도 아니 어느 누구도 자기 심판관이 될 수는 없다 해갖고 이준석이가 그 뭐 무효다 하고 그러니까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이도 홍준표 한다는 못 당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의 동지인지 적인지 이준석이 헷갈릴 겁니다. 홍준표가 내 편인지 적인지. 왜냐하면 홍준표가 애매하게 오락가락 잘해요.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홍준표가 어떨 때는 춘향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향단이 뽑았다 했다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저는 홍준표는 전적으로 이준석을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전적으로 내치지도 않고, 따라서 적절히 그냥 이준석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홍준표는 자기 손바닥 위에 이준석이 올려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좀 가져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 청년애들인가 그게 다 이준석하고 겹치는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렇게 올려주는 거 또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준석이 죽이는 거고 이 노예함이라든가 술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여야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박지원이 이쪽에서는 이 홍준표라고 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 뭐 이준석과의 특수한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리에 대해서 그걸 조폭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윤리를 또 이준석 쪽에서는 그 윤핵관들이 그 뒤에서 배후 세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인식이 지금 같은 거예요. 누구들 윤핵관이 있었고 그 윤핵관 대장이면 그러면 대장은 누구냐? 이렇게 가면은 뭐 장재원 위까지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디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하고요 유승민의 관계는 제가 세 가지 말을 적어 왔어요. 예. 이준석이하고 유승민 이 이준석의 아버지가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지점장을 했어요. 제가 여기 주식 좋은 데주고 이런 분이 그 잘 알더라고 이준석의 아버지를. 예. 근데 그 유승민하고 이게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게 친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말 중에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죽이고 유승민을 만들어냈거든. 여기 딱 세 가지를 제가 적어왔는 게 처음에 그 녹취록에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랬냐 후보 때 저거 곧 정리된다. 그렇죠. 저거 곧 정리된다. 이렇게 윤석열을 깐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그럼 떠나야지 지금 지구를. 그렇잖아.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유승민이가 대통령 되는 게 내 꿈이다. 네, 그렇게 이랬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유승민을 밀어주려고 이게 사심으로 엄청 했는데 도저히 안 된 거죠. 예. 따라서 저는 그래서 경기지사도 또 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경선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유승민이가 그 비판한 게 있죠 이번 징계. 예. 이거는 이게 그 비판의 한계를 넘어섰다 봐요. 그렇습니다. 예. 비판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증거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비판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조폭이다? 이렇게 윤리를 조폭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 봐요. 오히려 이게 그 윤리가 저는 유승민도 필요하면 이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발언도 이게 최소한의 검도가 있는 거죠. 징계 차원을 넘어서도 당에 어떻게 보면 어른이고 대선 후보까지 그런 일을 한 분이 당 윤리를 조폭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말이 전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유승민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깨끗이 졌으면은 그걸 또 승복을 하고 본인도 승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연 대선 때 도와줬습니까? 마지막 유세인가 뭐 한 번 억지로 나오고 말아본 거 아닙니까? 그런 옹졸함과 편협한 그런 도량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요 근래는 또 계속 또 북 콘서트 다닌다는데요. 야수 본능으로 부딪혀라. 아직도 대권 꿈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유승민 하면요. 예. 진짜 이게 분열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얼마나 이게 분열시키고 배신하고 이게 유승민 아닙니까? 이 똑같은 행태가 이준석이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준석이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자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이준석이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결국은 또 이게 신당 하나 만들어 나갈지도 모르지. 그럼 뭐 진짜 이게 그렇지 정치권에서는 않아. 지금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참혹하게 실패해가지고 다시 합쳤잖아. 예. 근데 지금 하나 정당 만든다? 제가 보기 성공 가능성 제로다. 이미 유승민도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뭐 청년팔이만 했죠. 야, 이준석이 네 청년이냐 말. 청년팔이만 했지? 뭐 이게 마이너스 3선 중진 아닙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이미 그 노예하고 권무
술수 음모에 능한, 따라서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 전부 이게 그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할까? 네. 또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유유상종이고 원판 불변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게 더 이준석이 예. 이게 저 기사 보고 하나만 더 비판하면 제가 이게 이준석이 인사를 쫙 한번 빼봤어요. 와, 이게 문재인이나 이쪽에 만나니까 이게 90도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니까 빳빳하게 옛날에 김장수 장관이 북한에 그 만날 때 빳빳하게 인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딱 이 뒤로가 빳빳하게 곱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상사가 악수하듯이 쓱 손을 내밀고 이 문재인 만날 때는 막 90도로 그냥 어쩔 줄 몰라가 악수하고 이게 무슨 보수를 위해 이랬냐 말이야. 문재인이가 뭐 등치니까 그냥 돌아서 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그때만 해도 또 경찰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잡힌 것이 많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권을 탄생시켜 줬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계속 내홍에 빠진다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저 방송이 다 돼서 마지막에 결론 한 말씀 드리면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걱정하지만 저는 이게 두 명만 정리하면 지지율이 회복된다 봐요. 정말 이게 그 싹수가 노란 싸가지가 없는 청년팔이 이준석 이걸 이렇게 완전히 수사와 징계로 영구 퇴출시키고 두 번째 당군들의 최대 사기꾼 완전히 총각부터 검사부터 모든 걸 사칭한 이런 게 그 가장 당군들의 사기꾼 부패범 이재명 요거 8월 달에 다 수사를 통해서 영구 퇴출시키면 지지율은 상당히 회복된다. 결국 이게 이재명과 이준석이 정리하는 게 정치 발전, 윤석열 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